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1975년 4월 9일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가장 치욕적인 날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8명의 사형수가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인해 형이 확정된 지 불과 18시간 만에 처형당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법학자회에서는 이날을 이른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한국 사법사에 가장 치욕적인 기록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사법적 판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가혹하게 얻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것 같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당시 유신 정권처럼, 아니 그들보다 더 악랄한 방식으로 사법부에 개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그것도 법원장이나 대법관급 판사도 아닌 일개 부장판사급 평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4일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무려 161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288명 중 17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는데요. 반대는 102명, 기권은 3명, 무효는 4명이었습니다. 이런 막가파식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에서도 본표결에 앞서 탄핵안을 법사위에 먼저 회부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하에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의안을 제출하며 표결을 막으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사위 회부 동의안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진 법여권의 찬성을 받을 리가 없었고 278인 중 찬성 99인, 반대 178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스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여부 사건 등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거나 판결 내용을 수정 선고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는데요. 해당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탄희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루고 말았던 국회 헌법상 이유를 이행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앞세워 이런 초유의 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결국 이에 부안해동하며 동조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발의한 전주혜 의원이 검찰 장악에 이어 사법부마저 내 입맛에 맞게 장악하려 한다, 명백한 정치 탄핵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해 나섰지만 이 의석수에서 큰 차이가 났던지라 탄핵안 가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긴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은 최종 성립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에 임기 만료로 퇴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핵안 자체가 본안심의에도 오르지 못하고 각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소추안 자체가 사법부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해석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즉 다시 말해서 사법부가 자신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윽박지르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만이 아닙니다. 바로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 부장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사표 수리라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며 사표를 반려했을 당시 임 부장판사가 해당 육성을 녹음한 자료가 공개된 것입니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은 조선일보에서 3일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를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도덕성이 씻기 힘든 타격을 입었는데요. 김 대법원장이 이런 해명에 임 부장판사가 3시간 뒤 당시 김 대법원장이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고 정면 반박했고, 결국 녹취록 공개로 임 부장판사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김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사법부를 정권의 충견으로 만들었다는 비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낙인 찍혀 법조계 전체에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자 4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언론에 공개된 녹음 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보니 지난해 5월경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약 9개월 전에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면서 완전히 해당 논란에 대한 백기투항한 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 자체가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닌지라 김 대법원장은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이 기사의 댓글란에 어이구 쪽팔린다. 너 같은 것도 대법원장이냐. 정부 쪽은 무죄, 야당 쪽은 유죄. 당신 판결을 국민들은 못 믿는다. 당장 사퇴해라. 당신은 판사 자격이 없다 같은 댓글들이 인기 댓글로 달리는 등 사람들은 김 대법원장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김 대법원장의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야권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 의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4일 SNS에 글을 올려 사법을 능단한 김 대법원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폭렬한 비판을 쏟아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권력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김 대법원장은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김 대법원장의 행태에 폭평을 가했습니다.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원주 전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대법원장을 향해 연명 말라며 사퇴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기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야권의 숱한 인사들이 김 대법원장의 행태를 앞다퉈 질타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이번 논란을 쉽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여기에 네티즌들은 해당 녹취록의 공개로 인해서 이번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명분이 크게 실추되었다고 여권의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입장에 100번 동의합니다. 임 부장판사가 사법을 농단했다 한들 과연 그것이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하며 입법 독재를 휘두르고 있는 현 여당의 행태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탄핵되어야 할 대상은 임 부장판사가 아니라 현 정권 행태에 영합했던 김명수 대법원장과 입법 독재에 적극 부여했던 민주당 및 법률권 의원 전원입니다. 그들이 미친 듯 휘두르고 있는 그 칼날은 그들 자신의 목을 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